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176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축구인데요. 일단 아쉬운 결과가 됐습니다. 기대했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1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겼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한가닥은 아니면 희망을 좀 많이 갖고 준결승 진출을 바랬습니다만 종료 직전에 베라 선수의 골이 터질 때만 해도 전북이 그래도 이렇게 또 올라가는구나 했는데 결국은 공수 밸런스를 끝까지 유지한 감바 오사카에게 결국 역전을 허용하면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7년 만에 우리 K리그 팀이 준결승에 한 팀도 못 올라가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전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북에 대한 좀 아쉬운 점, 앞으로 전북이 좀 이렇게 됐으면 또 좋겠다라는 또 희망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좀 바람을 표출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북 얘기를 올 시즌에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가장 언급을 자주 했던 팀이고요. 그리고 감바와의 1차전 리뷰도 저희가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리뷰를 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를 복기를 다시 잠깐만 해보면 그 당시에 가장 역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최강희 감독의 전술이 최철순의 대인마크로 하여금 우사미를 이제 막도록 하는 그거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때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반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상황이 그때 나왔었어요. 뭐냐면은 우사미 선수가 원래는 이제 프리롤 같은 채워진 스트라이커처럼 나와서 이때는 이제 최철순 선수가 우사미 선수가 어디로 가든지 막 따라다니는 그런 플레이를 전반전에 보여주면서 우사미 봉쇄에 어느 정도 성공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감바의 하세가와 감독이 당시에 후반전에 우사미 선수를 아예 이제는 왼쪽 측면 윙어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북이 이 원래 생각했던 작전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뭐냐면은 최철순 선수가 우사미 선수를 따라서 아예 오른쪽 윙백 위치까지 가버렸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북은 그날 오른쪽 윙백에 김기희 선수를 이미 배치를 한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우사미를 따라서 최철순까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당시에 전북이 이제 후반전 초반에 보시면 5백 같은 모양이 돼버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미드필드 쪽은 숫자가 비면서 세컨볼 싸움이나 이런 데서 감바가 후반전 초반에 우위를 가져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감바가 이제 후반전 초반에 보시면은 이 포백 라인의 바로 앞 지역, 이 빈 공간에서 슈팅 찬스를 연결하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시에는 최강희 감독의 대응이 좋았어요. 뭐냐면은 굳이 김기희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 최철순까지 가서 5백처럼 돼서 여기를 비워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최강희 감독도 당시에는 간파를 하고서 김기희 선수를 오히려 그때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다 올려버리는 그런 맞대응으로서 상당히 흥미로운 전술 대 전술의 대결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세가 감독이 그 최철순을 중앙 미드필드 쪽에 기용을 하면서 이렇게 대인마크처럼 나오는 전술을 한번 당해봤고, 그 당시에도 후반전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나왔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차전에서 전북이 이제 감바 원정을 갔을 때 다시금 최철순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면서 이번에는 구라타 선수에 대한 어떤 집중 마크를 좀 노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1차전을 되짚어 봤을 때 하세과 감독이 분명히 전반전에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후반전 초반 시작할 때부터 그것에 대한 카운터 전술을 들고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요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하세가 감독이 분명히 이것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어떤 상황 장면들에서 나타났냐면은 이제 구라타 선수가 이제 우사미 선수의 자리를 대체를 했고, 측면에는 감바가 후다가와라는 노장 선수를 이제 기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라타 선수의 동선이 우사미 선수처럼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후다가와 선수와 전반전에서부터 계속 유기적으로 스위칭을 많이 해가면서 그렇게 공격을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전에서부터 사실은 최철순 선수 그 기용했던 작전이 약간은 애매해진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간바는 기본적으로 장지현 의원도 이제 예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엔도 선수를 중심으로 역습 시에 정교한 탈압박 그리고 아주 빠른 역습 그러니까 우리 K리그 팀들이 간바에게 조금 올 시즌에도 그렇고 애를 먹었던 이유가 탈압박을 해서 나오는 그 정교함과 스피드가 다른 일본 팀들보다 간바가 좋은 팀이라는 말씀을 장 의원님께서도 이제 종종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간바의 스타일 자체가 엔도를 중심으로 한 패싱 게임에다가 탈압박 축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향을 지닌 팀에게는 사실은 이 데인마크가 원래는 좋은 작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인마크를 왜 현대 축구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 그것은 데인마크를 하면 할수록 그 한 선수를 따라다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곳에 빈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다른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약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데인마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번에 그 최철순 선수의 작전이 처음부터 조금 무리가 있었다는 어떤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하세가와 감독이 그것을 1차전에 한번 당해봤을 때 하세가와 감독으로부터도 분명히 그것에 대한 대응 전술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2차전에 굳이 이것을 또 똑같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간바의 스타일 자체가 엔도를 중심으로 한 탈압박에 능한 팀이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사실은 데인마크 전술을 하는 시간을 오래 가져가면 오래 가져갈수록 이것은 마크하는 선수의 체력에만 무리가 오고 오히려 좋을 것이 없다는 거.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사실은 물론 정훈 선수의 이 발등에 부상이 생겼었어요. 서울전에서. 그래서 이제 최철순 선수를 더더욱이 이제 중앙 미드필드에 기용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1차전의 컨셉과 같은 것을 전반전에 밀고 갈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왜 최철순 선수를 기용을 했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전북 얘기를 항상 하면서 올 시즌에 특히 지지난 시즌 뭐 한창 그래도 닭공이라고 전북이 닭공을 내세워서 좋은 그림의 그래도 축구를 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 보면은 어느 정도 볼 점유율과 또 중앙에서의 패스 루트를 통해서 또 전체적인 지공 상황에서도 좀 자글자글 밀고 들어가서 전술적인 모습들이 보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 시즌 들어서 지난 시즌부터 조금씩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 시즌 들어서 저희가 가장 전북에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공수 밸런스 그리고 우당탕탕 체력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 이기긴 이기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항상 불확실함을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북의 내용이었단 말이죠. 네,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용은 조금 불안한데 버티다가 막판에 또 이러한 좀 전술적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뭐 해서 어쨌든 이겼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항상 이런 축구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좀 떨어진 축구 이 상황에서는 이건 분명히 또 나중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전에 뭐 이승기 선수가 있던 그 다음에 뭐 중앙 미드필더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김남일과 뭐 다른 선수들이 있을 때 그때 허리를 받쳐주고 미드필더에서 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전개를 하던 그런 루트가 아니고 최근에 보면은 일단 체력적으로 이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부터 좋은 패스들이 나가는 공격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게 한 번에 떨어뜨리는 다이렉트 공격들이 좀 많아졌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긴 축구를 하다 보면 다시 세컨볼 싸움을 해야 되고 계속 그런 축구가 반복이 되면 제 생각에 첫 번째가 체력이 많이 소모가 체력적으로 되죠. 많은 소모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전북의 축구가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앞선에서 뭐 이동국 선수가 에두랑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좀 활동력을 넓혀서 이재성 선수가 도움도 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에두 선수도 없고 이동국 선수가 최전방에 있는 상황에서 이재성 선수가 이날처럼 최철순 선수가 혼자서 여기 커버를 할 때 나가서 공격적인 역할과 이 허리라인 역까지 같이 오가기에는 또 이재성 선수의 체력도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철순 선수가 사실은 또 여기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 데인마크나 여러 가지 부분 장점도 있습니다만 일단 최철순 선수가 많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수비로 전환이 될 때도 불안 요소를 항상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뛰어다니는 선수가 조금 어느 정도의 좀 활동량이나 기동성 스피드에 있어서 감독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카드가 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여기서 밸런스를 잡아줘서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하는 이런 패턴에 있어서는 최철순 선수가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주로 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노출이 됐고 결국은 이러한 그
축구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전북이 이제 어느 정도는 색깔을 좀 바꿀 때도 됐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밸런스 말씀을 하시니까 또 많은 기자 여러분들께서 그 마지막에 이제 김기희, 박원재, 최철순만 남기고 김영일, 윌킬슨을 뽑아내면서 그렇죠. 좀 극단적인 이제 들어갔죠. 네. 공격적인 교체. 그러니까 그 공격적인 교체라는 것이 사실 뒤지고 있는 팀이 뭐 유럽 축구에서도 보면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다 뒤지고 있고 꼭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공격적인 교체를 하죠. 그런데 그 많은 기자분들이 이미 좀 유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긴 네. 했습니다만, 근데 이 전북의 공격적인 교체는 약간은 문제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지금 그 수비로 남아있는 선수가 김기희, 최철순, 박원재 선수가 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성, 루이스, 레오, 김동찬, 이근호, 베라, 이동국 선수까지 모두 공격을 하게끔 하는 자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교체는 사실은 제가 자주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북과 가까운 이제 유럽 팀 중에 하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있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얼마 전에 바르셀로나와 경기할 때 사실 이제 골이 필요한 막판에 교체 양태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먼저 토레스 선수 먼저 나왔다가 잭슨 마르티네스 선수랑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수 대 공격수 간의 교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올리베르 토레스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를 카라스코 선수로 바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공수를 겸하는 플레이메이커형 선수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직선적인 돌파형, 좀 더 상대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파괴적인 윙어 스타일의 그런 선수와 바꾼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서는 이제 공격성이 향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가비 선수를 루시아노 비에토 네. 선수로 바꾸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골이 필요한 팀이 교체를 하는 어떤 교과서적인 형식이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교체를 보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좋은 공격수를 벤치에 있는 다른 신선한 체력을 가진 공격수와 바꾼다. 그리고 조금 이제 어떤 공수를 겸하는 성향의 미드필더가 있다면 그 선수를 조금 더 직선적으로 공격적인 미드필더와 바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좀 수비적인 자원 하나를 아예 빼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격 자원을 투입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틀레티코가 나중에 교체한 상황에서도 보면은 수비할 수 있는 선수가 기본적으로 5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5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대5의 밸런스는 그래도 골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에서 교체가 되는데, 전북의 이 마지막 교체는 비교해서 보자면 여기는 3대7까지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뒤지고 있는 팀이 공격수 최대한 집어넣는 게 왜 안 좋으냐? 사실 공격수를 그 정도 숫자까지 집어넣지 않아도 윙백들이 좀 더 공격에 가담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사실은 교체를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실 공격 숫자는 충분히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최근 축구에 있어서의 어떤 교체의 양태를 보게 되면 뒤지고 있는 팀이 필요로 공격을 필요로 해서 교체를 하더라도 사실은 한 5대5나 4대6 맥시멈 4대6 정도의 밸런스는 유지를 하면서 교체를 하는데, 이날의 전북의 마지막 교체는 사실은 3대7이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만 전북이 아예 시작부터,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저의 사실 바람은 1차전이 끝나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차전은 어차피 골을 넣어야 될, 다급해야 될 입장은 감바잖아요. 감바의 입장에서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나서서 골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은 일단 무너졌던 밸런스를 그래도 조금 갖춰놓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허리에 일단은 뭐 최대한의 뭐 김기희 선수가 이쪽으로 오던 뭐 어떻게든 간에 최철순 선수가 같이 있던, 패스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저는 이재성 선수의 수비 부담을 줄여놓으면서 공격을 할 때는 공격에서 집중해서 세밀한 패스워가 한 방이라도 나갈 수 있는 작업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2차전만큼은 어떻게든 최근에 이 공수가 분리되면서 특히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수비 전환에서 많았기 때문에 센터백, 포백에 여기에 그래도 홀딩 2명이 받쳐놓는 안정된 운영 속에서 이재성 선수의 최근 체력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공격에 좀 치중해서 여기서 수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시키고, 어차피 전북은 레오나르도, 한기원 이런 선수들이 와이드하게 좀 퍼져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가담을 하거나 이쪽에서 연계를 하거나 빌드업 뒤에서부터 들어올 때 연계를 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사실상 거의 없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동국 선수가 사실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이동국 선수도 요즘에 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사실은 이동국 선수가 올라가서 이재성 선수와 같이 전반부터 들어가도 됩니다만, 오히려 전반에는
간바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빠르게 한 번의 역습을 통해서 한두 번의 정교한 패스로 집중시킬 수 있는 뭐 이근호 선수나 뭐 공간 돌파력이 좋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활용해서 좀 실리적으로 한 골 승부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원했는데 시작부터 아예 최철순, 이재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근호, 이동국이었는데 너무 공격적이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라인업을 보면서.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최철순 선수가 여기서 수비 커버를 와이드하게 많이 띄워준다고 해도 밸런스 잡기는 힘듭니다. 네. 이 유형은. 거기에 이재성 선수가 또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현재 체력에서 이것도 확실치 않고 공격으로 갈 때 저번에 1차전 때 끝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또 공간을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기에도 애매한 그 상황이 또 반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연계 플레이를 해줘야 돼 이근호 선수가 사실 이러한 연계에 있어서 전북에서 호흡을 많이 맞춰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렇게 보면 이 포메이션은 처음부터 우당탕이었다. 아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공격적으로 또 넣어서 어차피 우당탕이에요. 공격수자 넣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 전술적으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있게 운영을 하면서 무언가 조직적으로 딱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반도 어차피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중앙을 거의 거치지 않고 때려놓고 우당탕탕 끊어내서 거기서 들어가고 후반에 이제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격수 김동찬, 베라까지 다 투입해서 또 우당탕. 그때는 이미 더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이죠. 그 상황인데 사실은 리그에서는 뭐 레오나르도 한 방, 우당탕을 해서 크로스 한 방, 한 경 이래서 어떻게든 골을 넣어서 버텼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내용적으로 보면 전북이 계속 경기 내용이 조금 불안하면서도 후반 들어가서 어떻게 막판에 골을 탁 넣어서 그렇게 해서 버텼는데 그러한 축구가 어떻게 보면 한계점에서 이게 하나 터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러한 축구는 이제는 조금 전북의 닭공을 세련되게 바꾸기 위해선 이제는 뭐 미드필더의 보강, 패스를 잘하는 또 수비까지 되는 미드필더의 보강과 함께 전체적인 색깔을 이젠 밸런스 있게 좀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쪽만 무거운 철퇴로 진짜 철퇴로 네. 언제까지 이제 좋은 내용을 가져가기가 힘들다는 윌킨슨, 것이 김영일 선수도 네. 이게 뒷공간이 빠른 선수들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또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면서 한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북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이 많은데 이번에 보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팀의 체질 개선도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시점이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교체는 정말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수비 자원을 뺀다면은 예를 들어 박원재 선수를 뺀다든가. 네. 그러니까 김영일, 윌킨슨 선수는 끝까지 그래도 있는 게 좋은 것이 전북이 사실 골이 필요해서 이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골은 세트 플레이나 뭐 안 되면은 이제 우겨넣기라는 그런 방식을 상정을 했을 때는 사실은 체격 조건이 있는 수비수들은 그럴 때 공격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든 상황이 그렇죠. 포기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것조차도 전북에게는 좋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북은 이 중원에서 볼을 돌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미드필더의 존재가 굉장히 네, 아주 중요할 앞으로는 것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존재는 뭐 예를 들어 뭐 루이스 선수나 이런 정말 찬스를 내서 정말 절묘하게 뭔가 골을 생산해내는 그런 선수라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이제 외국으로 예를 들자면 뭐 차비 선수 같은 뭔가 좀 뒤쪽에서 전체적인 볼을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앞쪽에서의 어떤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장 의원님의 말씀대로 후방 쪽에서 조금 전체적인 경기를 그렇죠. 네. 조망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형의 미드필더가 꼭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부가적인 아쉬움 하나는 서울전에 조금 포커스를 덜 맞출 수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 서울전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중계까지도 네. 했고 전북이 아주 굉장히 멋지게 이겼죠 사실은. 그래서 전북 전주성 팬들에게 아주 기쁨을 안겨준 거는 맞는데 저는 사실은 이재성 선수가 그날 서울전 선발인 것을 보고는 약간은 갸웃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도 어떻게 보면 최근의 어떤 강행군 일정으로 봤을 때는 서울전에서 뭐 레오나르도 선수는 그렇게 기용이 됐습니다만 뭔가 좀 조커 형태 정도로 나오는 편이
사실은 좋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바전 1차전 끝나고 말씀드렸을 때 서울전도 중요하지만 사실 두 경기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은 간바전은 정말 이 한 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한 경기. 그러니까 정말 이 한 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서울전에서 조금은 주력 선수들을 좀 더 세이브할 네. 필요가 있었다는 맞습니다. 그날 그리고 사실 최철순 선수가 그날도 아드리아노 선수 그 그렇죠. 데인마크 네,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올 시즌 초에 1강으로 꼽혔던 가장 큰 원인이 베스트 11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스쿼드가 두껍기 때문에 전북을 1강으로 꼽은 이유도 됩니다. 근데 그만큼 두꺼운 스쿼드를 잘 돌려서 활용을 했는가에 대해서 올 시즌에 대해서 사실 좋은 점수를 주긴 힘들거든요. 물론 선수 확실하게 진짜 마음에 드는 선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신영민 선수도 빨리 복귀를 해야 되고 신영민 선수가 그래도 좀 패스 능력을 갖췄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선수까지 다 들어와야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벤치에 있는 뭐 다른 선수들이 그래도 기량이 높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런 선수들을 적절하게는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지금 이 축구 현재 지금 최근 전북의 현재 축구가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으니 체력 소모가 많은 축구입니다. 네, 그래서 뭐 바르셀로나의 과르디올라 감독이 있을 시절도 그렇고 바르셀로나가 계속 움직이면서 쇼패스 게임 하는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체력의 소모를 최대한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축구인데 전북은 지금 사실 정반대의 축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치는 상황에서도 약간 베스트 라인업을 어느 정도 좀 고집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막판에 와서는 이러한 체력적 변수가 생기고 세밀한 축구가 되지 못합니다. 선수들이 몸이 무거우니까. 네,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원인 중에 하나, 뭐 패인을 분석을 한다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전북이 아마 선수진의 일단 전체적인 변화 또는 전체적인 색깔의 변화 이것도 가져갈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선수들의 장점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체력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한 그러한 또 새로운 축구가 잘 구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 의원님도 전북 참 좋아하시는데 저희가 전북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냉혹한 얘기가 됐을 수는 있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전북이야말로 그래도 아시아 정상에 설 수 있는 K리그 모든 다른 팀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북이 그래도 아시아 정상에 설 수 있는 확률이 K리그 팀들을 통틀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북은 정말 좋은 내용, 좋은 스쿼드 계속 잘 유지가 돼서 정말 아시아 정상에 한번 다시 서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안타까움에서 좀 장 의원님도 그렇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뭐 K리그 클래식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성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내용적으로는 조금 세련돼질 필요가 있다. 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클럽이라면 그런 축구가 좀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76회 조금 이제 저희가 좀 비판의 소리를 했습니다만 패인을 분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